안녕하세요, 노골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제품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품은 바로 스램에서 나온 이번에 새로 나온 따끈따끈하게 나온 스램 라이벌 엑시스 12단 전동 무선 구동계의 제품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유료 광고나 이런 거 아니고요. 이게 나온다는 소식이 막 계속 들려왔었고 제가 요청을 해서 자료만 받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시점에는 이미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도 다 이제 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이 자료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흩어져 있고 막 이런저런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자세하고 좀 귀찮지만 좀 길게 여러분들이 막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일본의 S사 시마노가 좀 이렇게 더딘 행보를 좀 보이고 있죠.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램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에 진짜 제대로 이빨을 딱 꽉 깨물고 풀악셀을 친 게 아닌가. 지금 풀악셀을 쳐야 거리를 확실히 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상품성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정말 진짜 제대로 나왔습니다. 정말 제대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공감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자세히 잘 모르시는 분께 좀 간단하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스램에는 구동계 이제 전동 구동계가 이제 세 가지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자, 첫 번째가 스램 레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스램 포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게 이 스램 라이벌이 이제 새로 나온 거예요. 자, 레드 같은 경우에는 출시 가격이 거의 한 500만 원 가까이 하는 가격이고요. 포스 같은 경우에는 한 350만 원 정도 한 그 정도 되는 좀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이번에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 역시 바로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스램 라이벌 엑시스 12단 전동 무선 구동계에 말씀드리지만 12단의 무선에다가 전동 구동계인데 파미가 없는 디스크 브레이크 풀셋이 170만 원 정도에 판매를 하고요. 무려 파워 미터를 순정으로 포함한 풀셋의 가격이 198만 원입니다. 조금 자전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 구동계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 가격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시는 분이 보시면은 상당히 놀랄만한 가격일 겁니다. 왜냐면 파워 미터를 거의 한 30만 원만 추가를 하면 순정으로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진짜 거의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를 사야 된다. 파워 미터를 살 때부터 추가를 하는 게 맞다라고 할 정도 가격의 구성입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거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업그레이드, 내가 파워미터가 없었는데 이제 나 타보니까 파워미터가 필요해 라고 한다면 어렵지 않게 저렴한 가격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게도 구성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상품성 구성의 이런 조합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정말 많은 고심과 이런 진짜 그거를 한 게 아닌가. 스램이 정말 이 과거에 이 기계식 구동계 때는 이렇게까지 이제 빚을 못 봤지만 전동식, 이 전자식으로 넘어오면서 진짜 제대로 뭔가 컨셉을 잡은 게 아닌가, 이빨을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전동 구동계는 유선도 있고 무선도 있지만 무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설치나 유지 관리나 이런 업그레이드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무선이 훨씬 더 사실 앞으로, 그러니까 유선이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다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유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설치를 할 때도 선 넣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얘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집에서 그냥 드레일러나 앞 드레일러 정도는 개인이 그냥 꼽았다 뺐다 해도 세팅이 될 정도로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설명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냥. 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회사 있잖아요. 이 100주년 기념이라고 책 파는 그 회사, 100주년 기념이라고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사람들 새벽까지 다 기다리게 해놓고 요 회사 있잖아요. 이렇게 좀 더 보여드릴까요? 좀 더 이렇게 하면 요 정도만 오면 무슨 회사인지 아시겠죠? 이 회사가 지금 빨리 좀 분발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까는 게 아니라 이런 그 회사들이 선의의 경쟁을 좀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구매자들 입장에서 더 좋은 제품을 만날 수 있고 더 싸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도가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마노 이렇게 깔게요 그냥. 얘네가 이러고 있기 때문에 스램에서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다. 지금 풀악셀을 밟아야 된다. 라는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나온이 말이 많았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담당자분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스램 라이벌이 혹시 무선 이 전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단호하게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왔잖아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답변 주세요.
않나요? 자, 가장 큰 거는 역시나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 가격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예, 요 정도의 가격으로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가격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가격은 우리 소비자 가격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마켓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인데, 실제로 이거를 제조사들, 뭐 자이언트나 트랙이나 이런 회사들에서 이 가격에 사느냐? 아니죠. 이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을 겁니다. 100개, 200개 주문이 아니라 몇만 개를 주문을 할 거기 때문에, 선주문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구동계가 완차에 달렸을 때 가격을 생각을 해본다면, 앞으로 이제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나올 자전거들의 가격이 정말 이제는 뭐 알루미늄 자전거에다가 무선 전동 구동계를 단, 라이벌을 단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하이브리드 좀 약간 하이엔드 자전거에다가 전동 구동계를 단 그런 것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도심형 시티 자전거 알루미늄인데 이런 걸 달고 나오는 거예요. 전동을 딱 달고 나오는 거예요. 이 가격대니까 불가능하진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조합으로 하면 가능한지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큰 거부터, 이제 가격하고 이런 뭐 라인업이나 이런 건 좀 큰 뭉탱이부터 작은 세세하고 디테일한 걸로 넘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큰 덩어리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비싸면 안 삽니다. 아무리 싸도 후지면 안 삽니다. 근데 가격 대비 구성이 정말 훌륭합니다. 자, 먼저 파워미터, 아까 말씀드렸죠. 순정 쿼크 파워미터, Q라고 적혀있죠. 순정 쿼크 파워미터가 크랭크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양발형은 아니고 논사이드암에 달리는 한쪽, 그러니까 외발 파워미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 보는 구성의 파워미터예요. 자, 파워미터 위치가 어딨냐면, 자, 이렇게 논사이드암에 이 크랭크 축에 있습니다. 이 크랭크 축이 원래는 스램 포스를 보시면 중앙이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즉 여기가 빈 공간이라는 거죠. 빈 공간인데 축이기 때문에, 중심 축이기 때문에 심지어 이게 이렇게 길어요. 여기다가 건전지를 넣어서 유닛을 넣는 타입을 만든 겁니다. 진짜 이거는 아이디어가 진짜 너무나 잘 진짜 고안을 했다. 배터리를 큰 거를 넣으면서 빈 공간에 넣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업그레이드 또한 쉽습니다. 이게 파워미터 유닛인데 크랭크 드라이브 암은, 요 크랭크 드라이브 암은 그대로 두고 내가 파워미터를 달고 싶으면 논사이드 암만 업그레이드 킷을 사서 그거를 갈아 끼우면은 파워미터가 되는, 즉 저렴하고 쉽게 파워미터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또 따로 팝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쉽고, 많은, 진짜 여기서 할 말이 진짜 너무 많은 게, 여기에 건전지가 또 AAA 건전지가 들어가요. 자, 이 AA 건전지가 넣는 게 뭐 어째서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AA 건전지는 일단 저 여기 특징에 보면은 리튬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리튬 방식의 AA가 들어가는데, 자, AAA 건전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리튬이 있고 알카라인 건전지가 있어요. 이게 완전 이게 투마지 TMI가 되는데, 알카라인과 리튬을 비교를 하면 리튬 배터리가 훨씬 더 용량도 훨씬 더 크고 기본 전압도 안정적으로 살짝 높습니다. 그래서 알카라인 건전지는 여기서는 쓰지 말라고 그래요. 자, 때문에 AAA 건전지가 가질 수 있는 큰 용량, 자 보시면 400시간 이상을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보통 100시간이나 120시간만 써도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 3달 정도를 쓴다고 하는데, 400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재원상으로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 1년 정도를 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이 파워미터의 배터리 수명입니다. 자, 엄청난 배터리 라이프 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체도 편하고 AAA 인터넷에 아주 쉽게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알카라인보다 조금 비싸긴 하지만 20개에 한 27,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튬 배터리는 보관도 길어요. 막 10년, 20년 동안 보관을 해놔도 액이 이렇게 누출되거나 이런 것도 없거든요. 리튬은.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이렇게 바텀 여기 브라켓, 요 가운데 중심 축에다가 그 AAA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를 본다면은 진짜 정말 잘한 게 아닌가. 이거는 정말 잘했다. 아마도 이거를 고안한 사람이 엔지니어한테 시켰겠죠. 야, 이렇게 만들어 하면 엔지니어가 어떻게 하는데요? 하면 이제 뭐 이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해서, 진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건전지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AA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닐까. 제가 볼 때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나중에 다른 이 뭐 파워미터나 이런 것들에서도 이런 방식이 특허만 아니라면 따라하는 회사가 또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괜찮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연히 방수도 지원을 하고 IPS7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물에 집어넣어도 물에 잠겨도 방수가 또 되고, 그리고 기본 세트보다 무려 40g만 추가를 하면 되는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다. 그러니까 이 파워미터 방식은 이 디자인적으로나 구성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정말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상으로는 알카라인을 쓰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뭐 슈퍼나 이런 데 가면은 보통 리튬은 잘 안 팔고 알카라인만 팔아요. 그래서 리튬을 그냥 한 10개짜리 정도 사놓으면은, 그러니까 10개짜리 사놓으면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쓰는 거니까 10개짜리 하나 사놓으면은 그냥 뭐 된다. 제가 10개짜리 가격 알아보니까 한 뭐 만원, 뭐 15,000원 한 요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5,000원이면은 한 10년 쓴다 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역시 또 가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30만 원 추가하면 이 파워미터가 순정으로 애초에 달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실제로 완차의 로드에 들어갈 때는 파워미터가 없는 것보다 있는 모델이 더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30만 원 추가하면 되는데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50만 원이 아니죠. 30만 원 아닙니까? 30만 원. 30만 원 추가하는데 당연히 파워미터 추가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조사들은 당연히 라이벌을 단다면 파워미터가 있는 유닛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 크랭크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분명히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진짜. 자, 이제 큰 거 알아봤으니까 이제 소소한 것들 알아보러 이제 저랑 이제 구경을 떠나 보시죠. 자, 먼저 레버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다운그레이드이기 때문에 위성 스위치를 달 수가 없다고 그래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간에 조금 여유가 나와서 레버가 조금 더 크기가 이제 좀 작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버 디자인이 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게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디자이너나 이런 사람들이 좀 노력을 했겠죠. 기존에는 이게 레버의 길이가 요 위에까지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이런 커버도 생기고, 이런 뭐 그립이나 이런 걸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도 생기고, 또 특징이 요 버튼, 이 클릭하는 요 변속 버튼이 살짝 커진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제가 그냥 실물을 본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볼 때 이 라이벌 같은 경우는 그래블과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좀 염두해서 버튼을 아예 애초에 살짝 크게 만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커스텀 핏을 위한 리치 조절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레버가 멀면 손이 작아서 이렇게 잡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 레버를 안쪽으로 당겨오는 건데, 이런 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크랭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크랭크가 조합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랭크의 조합이. 자, 기본적으로 크랭크의 조합은 가장 큰 게 4835, 그 다음에 4633, 그리고 4330까지 이렇게 더블 체인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범위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게 아마 요게 로드에 장착이 되는 기본 구성이 아닐까. 46332, 그리고 그거보다 작은 4330이 또 제공이 되는데, 저는 요것도 사실 좀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전거를 다들 뭐 로드를 타는 모든 사람들이 막 진짜 미친 듯이 속도 내고 타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고 즐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것도 제가 볼 땐 커요. 이것도 클 수 있습니다. 크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 4330 같은 경우는 굉장히 편안한 기업이, 그래서 요것도 추천드릴 수 있는 기업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크랭크의 디자인이 좀 예쁩니다. 예, 뭐 이게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지만 좀 예쁜 게 아닌가, 괜찮은 디자인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포스포크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디자인은 나름 이제 최신형 제품이기 때문에 좀 라이벌이니까 좀 이렇게 다운그레이드로 확 좀 모양이 좀 그렇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저도 조금 했는데, 디자인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조합상으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싱글 체이닝이 있죠. 여기 싱글 체이닝, 얘는 이제 더블 체이닝이고, 이렇게 싱글 체이닝도 있습니다. 얘도 4644, 42, 40, 38로 아주 다양한 크기가 또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하게 또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는, 진짜, 예, 구성을 이번에 진짜 제대로 신경을 쓴 게 아닌가. 여기 보면은 이게 싱글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와이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330 와이드 크랭크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종류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 드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기본적인 형태는 뭐 레드나 포스나 이 라이벌이나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약간 그 소재나 마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기본적인 형태는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이게 좀 낮은 등급이라 해서 막 허접하게 만들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물을 좀 보고 싶기는 한데 딱 봤을 때 뭔가 뭐 라이벌이기 때문에 좀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뭐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고 확실히 그래도 레드가 좀 이쁘기는 한데 그래도 요 정도면은 좀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터리도 다 혼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이 스램의 또 장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드레일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 프론트 드레일러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와이드 프론트 드레일러가 있어요. 이게 4330 제일 작은 게 이제 달려 있는 거를 위해서 요거를 이제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블 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블에 쓸 때 4330을 쓸 거기 때문에 그때 쓰려고 이제 그 와이드 드레일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리어 드레일러인데 리어 드레일러도 이제 디자인 모양을 보시면은 뭐 포스와 비교했을 때 뭐 절대 꿀리지 않는 괜찮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호인들은 모양이 구리면 안 되잖아요. 예, 디자인이 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기계적인 구조상으로는 거의 동일한 다른 뭐 레드나 포스나 마감이 조금 다른 부분이지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레드와 포스 같은 경우에는 유압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체인이 좀 이렇게 이탈하지 말라고 텐션도 잡아주고 하고는 이제 댐퍼가 달려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유압이 빠져 있고 가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스프링 댐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는 있게 스프링 댐퍼가 들어가 있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유압 댐퍼와 비교를 해보자면 조금 이제 한 단계는 그래도 다운그레이드가 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뒷드레일러 하나 가지고 28T, 그러니까 1028에서 최대 36까지, 그러니까 재원상에서는 36 이상까지도 감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때문에 기본적인 구성상에서 딱 뭐 이렇게 내가 뭐 스프라켓을 바꾸거나 더 큰 거를 바꿨다고 해서 드레일러 이렇게 케이지나 이런 걸 바꿀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얘 하나 가지고 웬만한 기어비를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스프라켓인데요. 자, 이제 스프라켓 같은 경우에는 1030과 1036이 기본적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의 스램 포스까지만 해도 1030이 없었어요. 그런데 라이벌에서 1030이 나왔죠. 1030이 나온 걸로 인해서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내가 스램 포스를 쓰는데 1030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은 이걸 사서 꼽으면 됩니다. 호환이 기본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럼 나는 1028이나 이런 걸 쓰고 싶었는데 라고 하신다면 그 포스에 있는 걸 가져와서 여기에 꼽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전반적인 이제 라인업들이 이제 조합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 그러니까 혼용을 해서 어쨌든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조합. 여기서 지금 제가 안 적어 놓은 거는 또 싱글 크랭크가 있기 때문에 그 싱글 크랭크와 이제 더블 체이닝하고 이렇게 스프라켓에 있는 뭐 레드 거나 뭐 포스 거나 라이벌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기어비를 12단으로 뭐 24단으로 어떻게든 조합을 할 수 있는 구성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선택지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라이딩 취향에 맞춰서 내가 어떤 기어비를 좋아하는지, 어디가 촘촘하기를 원하는지, 크랭크를 줄이고 스프라켓을 키울 수도 있고 크랭크를 키우고 스프라켓을 줄일 수도 있고, 이게 뭐 물론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시마노도 뭐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스펙트럼이 어쨌든 더 크다라는 데 또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크랭크가 4633이고 스프라켓이 1036이면 앞이 33에 뒤가 36이니까 기어비로 계산하면 0.91 정도가 나옵니다. 0.91 정도면 1대1 기어비만 나와도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 케이던스도 확보를 하고 가벼운 기어비가 실현이 되는데 0.9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기어비면 오르막을 로드에 만약에 이 정도 세팅을 하고 올라간다라고 친다면 15% 정도 되는 경사도에서도 케이던스가 70 이상은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까. 일반 동호인 수준에서 그 정도가 될 정도로 괜찮은 기어비가 실현이 된다. 어렵지 않게. 자,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거를 36으로 쓰지 않고 스램 포스에 있는 1033을 쓴다면 중간 기어비를 평지용으로도 챙기면서 어필해서 1대1 기어비를 무난하게 또 만들 수 있는 이런 조합이 또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볼 때 진짜 행복한 상상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는 없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냥 상상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단 구동계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 뭔데? 뭐 한 단 더 있어서 뭐가 좋은데? 라고 하시는 분께 제가 정확히 예를 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위에 게 라이벌 크랭크 33, 그러니까 작은 거죠. 그리고 시마노 보통 우리가 컴팩을 쓰기 때문에 5034에서 34. 자, 그러면 이거는 12단, 즉
1036, 밑에 거는 시마노 11단 113입니다. 제가 쓰는 게 요 1132 구동, 제가 쓰는 게 이 1132 크랭크죠. 위에는 12단, 11단인데 스타트 점이 다릅니다. 왜냐면 앞에가 33이고 34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티수가 크기 때문에 이 11이 이렇게 뒤로 밀려야 되겠죠. 자, 즉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10, 11, 112부터 36까지 이렇게 긴데 시마노 같은 경우는 34로 시작하기 때문에 11이, 그러니까 이게 얘가 여기가 아니라 한 칸 뒤로 가야 되는 거죠. 얘가 한 치수가 크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12단과 동일한 여기서부터 32로 끝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중간에 살짝씩 비어있는 이런 구간들이 살짝 차이가 분명히 나는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비어있는 구간은 비슷하고 채울 수 있는 구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단 구동계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이 한 장 더 있다라는 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요 뒤에 요거 한 장 더 있는 게 이렇게 크다라는 거죠. 즉 물론 시마노도 조금 있으면 12단이 나오겠지만은 지금은 뭐 없으니까 비교를 한다면 이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걸 어쩌겠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나도 쓰고 싶다, 나도 12단 쓰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저의 지금 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평지에서 달릴 수 있는 무거운 기어도 있고 오르막을 올라갈 수 있는 큰 기어도 더 있는 게 바로 12단 기어의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라이벌의 또 장점은 뭐냐면 이 MTB 구동계와 혼용이 됩니다. 자, 얘는 지금 GX예요. GX 스램에서 나온 GX 무선입니다. 무선 전동. 근데 지금 크랭크가 뭐가 꼽혀 있어요? 라이벌이 꼽혀 있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내가 MTB를 타는데 나 파워미터가 쓰고 싶었어요 하면은 이거 꼽으면 되는 거죠. 와, 네,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게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블에도 쓸 수 있고 로드에도 쓸 수 있고 그냥 조합을 내가 그냥 원하는 대로 조합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그냥 맘대로 조합을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서 스램이 머리를 진짜 잘 썼다, 진짜 빅픽처를 잘 그렸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호환성이에요. MTB나 뭐 그래블이나 로드나 이런 것들이 모든 자사에 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여기 껴도 되고 저기 껴도 되고 웬만한 것들을 다 어느 정도 호환이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크랭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조합에 맞춰서 자전거를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배선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꼽으면 됩니다. 말 그대로 배선이 없기 때문에 전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이 장점 이런 것들까지 다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 진짜 이런 구성들을 다 이제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미 MTB 쪽은 스램이 거의 다 잡았죠. 예, MTB 전동은 스램이 뭐 거의 다 잡아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라이벌로 인해서 그래블이나 이런 장르까지도 이제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체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동일한 체인 이렇게 그 위아래로 동일한 게 아니라 한쪽 면만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요 체인을 쓰는데 무게가 살짝 무거워진 거 말고는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무게에 대한 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무게는 정확한 재원상에 있는 거를 좀 따져보기가 조금 애매한데 제가 다 하나하나씩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풀셋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0g 정도, 한 200 몇십 g 정도, 맥스 한 300g 정도. 그러니까 300g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은 무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격이나 구성이나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그 정도 무게 차이가 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룹셋이라는 거는 뭐 레버에, 크랭크에, 트레일러에, 뭐 배터리에, 뭐 이런 캘리퍼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 포함을 했는데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가 됐는데 이 정도 한 300g 차이가 실제로 난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수용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무게다.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좀 실제로 제품을 좀 어떻게 샘플을 좀 구할 수가 있으면 한번 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가격이 진짜 파미가 없으면 170이고 파미를 포함하면 198만 원이다. 이게 제가 이거를 보고 또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래블이나 생활형이나 이런 거에는 앞에 크랭크가 두 개일 필요가 없어요. 크랭크가 싱글 크랭크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조합, 이렇게 싱글 크랭크에다가 조합하는 이런 것도 충분하거든요. 로드에도 충분합니다. 실제로도.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선수가 아니잖아요. MTB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굳이 뭐 고속으로 달리고 이런 게 상관이 없다면 앞 크랭크 38 달고요. 뒤에 스프라켓 1036 답니다.
자, 이 정도 스펙트럼이라면은 웬만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필 평지는 상관이 뭐 어떻게든 가잖아요. 근데 어필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38에 36이면 기어비로 따졌을 때 한 1.1 몇 정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어비가 1.1 정도 뭐 그 정도 나오거든요. 자, 그렇다면 충분히 어필이 올라갈 수가 있다. 어느 정도 힘든 어필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38에 10만 되더라도 평지에서 충분하다. 이 정도만 해도 한 시속 한 50km까지는 문제 없을 거예요. 내가 평지에서 시속 50km 이상 나 달린다 그러면은 뭐 더블 크랭크 당연히 가야 되겠죠. 근데 38에 10만 해도 시속 50까지 충분히 달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만으로도 로드에 이 조합으로 쓰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면 가격을 더 낮출 수가 있어요. 가격을. 자, 일단 앞 드레일러가 안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조합을 하면 앞 드레일러가 안 들어가죠. 앞 드레일러가. 그리고 크랭크도 더 쌉니다. 당연히 더블 체인링보다 싱글 체인링이 더 쌀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더 싼 가격에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자, 스램은 뒷변속기가 진짜 살짝 느려요. 왜냐면 이게 변속을 앞 변속기를 변속할 때 탁 눌렀을 때 변속을 하잖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1000분의 1초 정확하게 딱 변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따닥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딱 했을 때 뒷변속기가 바로 안 움직여요. 근데 앞변속기가 없으면 스램이 특이한 게 앞변속기가 없이 뒤에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응답 속도가 아주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앞변속기를 빼면 뒷변속기 변속 속도가 조금 더 빨라져요. 이게 재원상으로 변속 속도가 반응 속도가 100분의 15초입니다. 100분의 15초. 거의 한 0. 몇 초 만에 변속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그렇게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꼼수. 변속 속도를 더 늘릴 수, 앞변속기를 빼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이니까 실제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 체인링도 그래블이나 로드에도 충분히 입문급의 어느 정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워미터가 없는 싱글 체이닝의 이 세트 풀셋이 가격이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150만 원, 그러니까 이 제조사한테는 150만 원보다 훨씬 더 쌀 거기 때문에 진짜 경쟁력 있는 가격이 아닐까. 이런 구성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업그레이드 킷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이 풀셋이 아니라 다른 것 좀 조합을 해가지고 기존에 좀 저렴한 뭐 브레이크나 이런 것들 좀 조합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3점셋만 변속기하고 이런 스프라켓만 이런 것들만 12단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최소한의 전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앞변속기 이것도 떼고 이렇게 뭔가 좀 약간 좀 특이한 조합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 스램 라이벌 가지고 진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진짜 조합적인 부분이나 가격적인 부분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나왔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지금 촬영 제가 지금 거의 편집을 해서 그렇지 거의 한 50분 동안 지금 혼자 떠들고 있거든요. 솔직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전거 시장에서 많은 제품들이 지금 또 뭐 이렇게 이런저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 구동계라고 하는 거는 정말 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진짜 자전거에게 있어서 진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진짜 진심으로 정말 이런 제품들 저는 좀 더 무겁더라도 좀 더 허접하더라도 더 싼 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막 앞트레일러 막 빼고 싶다 이게 뭐냐면 가성비, 제가 항상 가성비 이런 걸 외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부합하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말이 긴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 스램 라이벌을 알아보시는 데 있어서 뭐 정보를 접하시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또 정보성으로 좀 좋은 이런 게 되기를 바라고, 이게 실제로는 아마 이번 달 이제 4월부터 실제로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완차에 조립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아마 빨라도 가을이나 뭐 가을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가 되면 진짜 또 엄청난 제품들이 또 쏟아져 나오겠죠. 진짜 말도 안 되는 막 알루미늄에다가 이거 다 100% 나올 겁니다. 100% 알루미늄 막 도마니 AL3 이런 거에다가 요거 딱 달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나올 테니까 한번 뭐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진짜 도망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힘들어. 자,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자전거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